자, 오프닝 벨 라이브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1% 상승이었습니다. 9시 땡 쳤고요. 이제 들어갑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과 김정일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힘이 조금 빠집니다. 0.83%, 0.7%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개장 전략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일단은 좀 주말에 관세에 대해서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 뭐 또 14일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까지 오픈이 되면은 그래도 분위기는 좀 좋아질 것 같고요. 어쨌든 최악은 좀 지나간 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네, 대응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관세가 해제된다 그랬다가 품목관세로 들어간다 그랬다가 이걸 좋게 해석하냐 나쁘게 해석하냐 뭐 별 얘기가 많았습니다. 네, 맞아요. 네. 자, 김정일 본부장님도 개장 전략. 일단 125% 맞으려는 게 품목관세로 간다고 하는데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관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은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맞고요. 아쉽게도 미국장하고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올라간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오늘 아마 품목관세로 그렇게 돼서 기다린다라는 게 아니었으면은 네. 아마 한 5만 8, 9천 원까지는 갔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5만 8천 원 정도까지는 갔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는 다음에 기회를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의약품 요거 관세를 어떻게 하느냐 아직도 결정되지 않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간 뭐 저녁? 아니 미국 시간 저녁 우리 시간 오후쯤에 뭐가 나와요? 트럼프가 뭐 얘기한다 그랬던. 구체적으로. 예. 아, 그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네. 이제 토탈로 또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추가 설명? 구체적 설명. 구체적 설명, 네, 구체적 설명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가 0.78%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2,451이고요. 코스닥은 0.7%, 0.66%. 걱정되는 건 자꾸 힘이 조금 빠지네요. 예, 700포인트 넘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딱 턱걸이, 700포인트 턱걸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초반 수급은 외국인이랑 기관 모두 다 마이너스로 잡히고요. 외국인이 현물에서 570억, 코스닥에서 427억, 선물에서 545억 이렇게 던지고 있고, 오늘 기관이 초반부터 코스피에서 870억 정도 매도를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삼성전자가 1.6% 상승, 1.5% 상승으로 56,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0.8%, LG에너지솔루션이 1.3%, 34만 원. 요 정도로 가고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조선주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2.6%, 하나오션이 4%, 나머지 조선주들도 한 1%에서 2%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가 좋습니까? 포스코홀딩스가 1.6%, LG화학이 3.4% 가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3, 그리고 저거 뭡니까? 어디 있었는데 SDI가 2.5%, 이 정도로 가네요. 오늘 2차 전지가 조금 가는 듯한 분위기가 조금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2%, 2.5% 정도고요. 오늘 제약바이오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알테오젠이 약보합 HLB가 2% 마이너스, 그리고 리가캠 펩트론도 상승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코오롱 티슈진이랑 삼천당도 한 3%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엔터주도 별로 안 좋습니다. SM이 2.6, 그리고 JYP가 1%대 약세, 엔캠이 8% 오르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2차 전지가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세 관련해서? 이게 사실 히토류에 저는 좀 더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광물 관련돼서 기사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수혜가 받는 것처럼 나온 게 있기는 있어요. 예. 근데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히토류가 더 영향을 받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히토류가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시진핑 주석이 또 이제 히토류 관련된 그 수출 관련된 또 이제 제재를 좀 강한 걸로 속보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 쪽으로 조금 더 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즈, 동국 RNS 이런 거 다 히토류죠.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퓨리오사 AI 관련된 종목군들 4x4, DS 인베스먼트, TS 인베스먼트, 나우아이비 전부 다 그쪽인데 상한가 지금 3개 이상 들어갔죠.
이건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이쪽 퓨리오사 AI 방문을 하는 걸 첫 번째 스타트로 한다고 해서 좀 시세가 분출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있었던 관세 이슈로 네. 애플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관세의 영향에서 좀 상당히 자유로워졌다라는 평을 받다 보니까 오늘 LG노텍 이런 종목군들도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엔진 그리고 국제해사기구에서 환경 규제에 대한 또 그걸 했기 때문에 엔진이나 조선주들도 분위기가 상당히 좀 나쁘지 않다라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이폰 관련주도 좀 오르네요. LG노텍이 네, 9%, 그렇죠. BH가 6%, 뭐 이런 종목들, 덕산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얘네도 5, 6%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김장현 본부장님도 좀 특징적인 부분 짚어주신다면 일단 애플 관련된 쪽. 애플이 가장 큰 수혜니까요. 예. 그거는 명명백백합니다. 음. 어쨌든 125% 먹을 번 얘네 그 저기 생산하는 거 85% 되는 게 죄송합니다. 그 중국이잖아요. 천천히. 중국이 85%라고. 예. 중국 85% 거기 생산하는 거에 125% 관세가 하여튼 줄긴 주는 거죠. 아마도 보편 관세를 하더라도 이게 50%는 아닐 거라고 보통 보여지는 거고 제로가 아니더라도 그럼 그거만큼의 계산해 보면은 스냅백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예. 애플이 주가가 금요일 날 올라간 게 4%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일부 그런 그 면제 가능성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확정적이면 더 올라갈 뻔했는데 여기 이제 관세를 확정을 지키는 걸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 못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오늘 다 시세가 어떤 이렇게 표현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BH나 뭐 LG노텍은 애플이 빠질 때보다 애플이 25% 빠질 때 얘네들은 훨씬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일단 반등의 폭은 크게 나오고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조방변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아요. 금요일 기조하고 크게 다를 거 없고 예. 일부 기사된 대로니까 강보합을 유지하는 거고 오늘 만약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아주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네. 조방변에서 약간 수급이 조금 약해질 소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거는 보류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LG 이노텍이 단연 지금 8% 올라서 대장하고 있고요. LG 이노텍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H, 덕산네오룩스, 이녹첨 이런 애들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가 그 다음을 잇고 있는데 4.8%. 에코프로머티만 가는 게 아니라 나노신소재, 유일에너테크, LNF, 에코프로머티 이런 종목들 같이 가고 있고 LG 화학도 역시나 4.7%. LG 화학은 배터리도 배터리지만 석유화학주도 같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도 1.5%, 1.8% 이렇게 같이 오르고 있는 것 같네요. 시프트업도 4.6%인데 오늘 리포트가 나왔어요. 현대차증권에서 목표가 6만 원 제시를 하면서 5월, 6월에 확실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평균 목표가가 85,500원이어서 현대차증권이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다. 컨센서스가 변화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하네요. 10태업 48,150원 요 정도입니다. 오늘은 조선주가 좋네요.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HD현대만리솔루션 등등 해서 조선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오른다는 게 조금 깨름직합니다. 깨림직. 변동성이 워낙 크고 그렇죠. 또 이게 언제 줬다가 뺐을지 모르는 섹터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숫자가 안 받쳐주는 섹터인데 지금도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 조금 깨름직한데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좀 애매할 수 있지만 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말하면 또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분위기에서 움직임이 나올 때는 또 같이 조금만 들어가도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막 쭉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 뭔가 수급 만들기는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어쨌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광물로 해석을 했지만 기사 헤드라인에는 2차 전지가 수혜라는 식으로 아예 그냥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런 기사만 놓고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매를 해볼만 할 수도 있죠. 워낙 낮으니까.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굳이 지금 다른 것들도 다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2차 전지를 먼저 선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기술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조선 방산 이슈가 있는 쪽들로 보시거나 아니면 실적이 확실하게 뒷받침이 되거나
뭐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센티먼트가 지난주 LG 엔솔이 나왔을 때 그 1분기 실적 나왔잖아요. 매출이 거의 뭐 10분기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약간 했다는 거에 센티에 도움이 됐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까 그 관세 수혜라고 하는 그 타이틀의 그 근거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바로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트레이딩업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보통 얘기할 때 LG 엔솔 기준으로 얘기하면 80조가 기본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80조에서 한참 멀어지면 트레이딩에서 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인더스트리 꽤 많아요. 근데 실적이 일단 잘 나왔고 그런 흐름이 이어될 수 있다는 거하고 미국하고 유럽의 그 전기차 판매량이 어쨌든 성장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예. 물론 뭐 테슬라라든지 개별적으로는 다른 얘기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트레이딩의 개념인데 그런 거로 갖다 붙였으면 뭐 단기업 뭐 그거는 가능하다 봅니다. 근데 왜 관세 왜 혜택이지? 알겠습니다. 이상한데.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다 좋은데 이거 제품 뭐 홍보하고 팔고 다 좋은데 이거 뭐 얼굴을 이거 가려놔가지고 아니 눈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가려놔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그러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또 지금 장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제 머리 관련해 가지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건 좀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엔터 쪽, 컨텐츠 쪽 이쪽이 좀 빠지거든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2.6%, SM이 2%, JYP도 마찬가지고 디어유도 같이 빠지고요. 코스피에서 유일하게 대형주에서 유일하게 아까 빠지고 있었던 종목 물론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 근데 하이브가 여기 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관세하고 미중 관세 전쟁에다가 이 컨텐츠를 같이 끼겨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오늘 상승하는 흐름 안에서 얘네들은 쉰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관세에 대한 무풍지대로 어쨌든 인식이 되고 있었던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약세의 흐름으로 가는 게 맞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방어 역할을 좀 상당히 잘 해주기도 했었고 뭐 최근에 한번 좀 급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산업군들과 대비했을 때는 너무나도 적게 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사실 오늘 덜 떨어지는 이유가 원래는 좀 많이 빠질 수도 있는데 윤수연 씨라고 아실 거예요. 천태만상 부르신 분. 천태만상. 맞아요. 네. 그분이 중국에서 어쨌든 공연을 했거든요. 처음으로. 네, 그게 또 기사로 나왔어요. 근데 안 좋았어요? 아니요. 그 원래는 그 이제 빅뱅 이후로는 거의 공연을 못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초청돼서 공연을 했다라는 점에서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 또 확대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슈랑 이제 관세 주말에 있었던 관세 이슈랑 비교를 해보면 관세 쪽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 부분에서 그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주는 것 같고 그러면 사실 기술주 오늘 아마 미국장에서 애플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오르겠죠. 많이 대장부터 이미 많이 오를 텐데 그러면은 사실상 좀 가벼운 쪽에서 미국 기술주 쪽으로 분명 수급이 옮길 거고 그런 흐름들이 오늘 우리나라장에서도 아마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면 살짝 덜 떨어지거나 이런 쪽에서 저쪽으로 살짝 갔다 올 수는 있죠. 예. 그런 부분에서의 좀 하방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엄청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사실상 조금만 이슈가 바뀌어서 뭐 또 중국 쪽에서 좋은 얘기 나오면 또 그쪽이 흉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뭐 크게 변동이 나온 건 아니니까 막 오늘 뭐 이렇게 해서 바로 갈아타야지 막 이런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전 낫지 않을까. 왜냐면 그쪽 실적이나 뭐 이런 모멘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수연 씨가 8년 만에 네. 중국 본토에서 한한령을 깨고 천태만상이랑 천밀미를 불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태만상은 한국어로 불렀다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뭐 코멘트 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까 잠깐 준비한 거 있었는데 원래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이거 옆으로 뺀 거 말고 순수하게 금요일 날 나온 뉴스만 갖고 하면 얼마까지 올라갈까 시뮬레이션 돌려봤거든요. 예.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 5만 8천 원대, 하이닉스 한 19만 중반대 이렇게 계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게 미뤄졌잖아요. 예. 미뤄진 게 아니고 보류 내지는 좀 이따 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숫자가 삼성전자가 56,700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 혼자 그래? 약간 희석이 확 올라가려다가 멈추겠네. 뭐 이 정도가 그렇게 하고 원래 그거 관계없이 코스피는 한 2% 중후반 가능성. 그럼 2,500이거든요. 그게 4월 2일 주가예요.
그러면 회복하고 간다. 이런 거 했는데 여기 보편관세로 빠져서 기다리고 있다 하니까 그러면 오늘 바로 못 가나? 이 정도까지가 기존에 잡은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오늘 그보다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지금 못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거에 왜 가늠할 수 있는 자가 그 애플의 주가를 보면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대신 거기서 놀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이 580개, 하락 종목이 270개 정도. 지금 채팅창에서는 미국 대의장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못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게 거지. 수급의 힘이 달라요. 유동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직접적으로 수혜 받는 쪽이 완전 다이렉트로 그쪽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에 반영이 안 되는 거고 걔네가 열심히 올라가주면 이제 무슨 생각들을 하실 거냐면 요번에도 기회를 놓쳤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부터 그걸 볼 것 같아요. 뭐요? 신용잔고가 다시 늘어나는지. 아마 풀베팅 때리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거든요. 꿈들은. 지금 기준으로는 얼마입니까? 이거 확인되는 부분은.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가 17조 17조. 전후였는데 네, 지금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 한 17조 정도였는데 네, 맞아요. 그게 많이 줄은 거예요? 많이 줄은 네네. 16조 5천억까지 줄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17조 전후로 해서 막 안 떨어지다가 이상하다고 막 했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말에 다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 16조 5천억까지 떨어져 있는 게 4월 10일 기준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기준이니까 아마 금요일까지는 좀 떨어졌을 수가 있고 이제 뭐 다음 거래부터 이제 다다음 거래부터 아마 확인이 될 텐데 신용이 다시 막 17조 넘어가고 시작을 하면 아마 베팅을 좀 크게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좀 단기적으로 매매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신용은 생각보다 꾼들이 좀 타이밍이 왔다라고 싶을 때 완전 진짜 과감하게 배팅을 걸어버리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증거금률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막 2배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 이상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땡기면 이게 확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도 좀 지표 삼아 볼만 하지 않을까 지금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 18분 지금 지나고 있는데 두 분의 뭐 중간 평가 좀 한번 초반장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보자면은 어떻습니까, 김정일 원장님도? 저는 먼저? 삼성전자 56,700원이 기준가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기준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도가 기본 중립이다. 관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중국에서 빠져주고 대신에 보편관세로 빠졌는데 보편관세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25% 30%까지는 아닐 거다. 이 정도면은 56,700원이 균형점이라고 저는 기준을 갖고 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그 정도면 하이닉스도 비슷하다고 보고 조방변이 오늘 안 빠질 거죠, 당연히 애매하니까. 그러면 2,500원 오늘 갈까 말까. 여기 4월 2일자 주가고 그거 하는 이유는 아까 지금 제가 숫자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미국하고 예. 우리 비교해 보면 그런 수치가 대충 나와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오버하면은 오버고 아니면 내려가면은 언더고 새로운 뉴스가 안 들어온다는 가능해서는 그걸 기준으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반부 오케이. 보노님은요? 네, 뭐 지금 부분에서는 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미국장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대의장에서 엄청 불을 뿜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대의장에서만 엄청 강하다가 또 후반으로 갈수록 누를 수도 있을 거 하니까 전부 다 반영은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틀 정도로 나눠서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미국장이 잘 올라가면 본장에서도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애플이 플러스 10%고 그 다음에 뭐 나스닥 지수 3%가 올라가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미니 나스닥 같은 1%밖에 안 올라잖아요. 1.2밖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괴리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 덜 반영됐다라고 보시는 게 될 것 같고 만약에 본장에서 많이 오르면 제가 봤을 땐 다음 거래일까지도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조금 강하게 들어오면은 2,500대도 살짝 또 갔다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2,200대 후반에서 또 2,500까지도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그때 좀 베팅하셨던 분들은 또 한 번 정도는 차익 기회를 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관세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수급이 좀 안 들어와서 상승 흐름을 잘 못 쫓아가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장중에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악은 좀 지나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번에도 역시나 좀 많은 분들이 공포에 있을 때 조금 줍줍을 했었던 것이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세 마디로 그냥 정리를 했는데 자세한 건 좀 바로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더 이상 진행되기 전에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일단은 분명히 쫄았고 쫄은 게 들통이 났고 이게 수습구면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확실히 쫄았고 들통 났고 그리고 이제 국채 수익률이 확 내려가지 않은 한 아마 수습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밀렸고 거기서 이제 택틱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애플 주가는 제가 원래 오늘 오기 전에 했던 거는 원래 준비했던 거는 금요일 날 일부 관세 면제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하지만은 업사이드는 한 10% 정도는 9에서 13%는 더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관세가 뭐 보편 관세가 25% 이상 나오면은 아마 그렇게 못 갈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추동력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트럼프는 애플을 살리겠다는 건 명명백백했고 쫄았다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는 아니지만은 그 흐름에 3분의 1, 5분의 1 따라갈 수 있는 정도는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따 인사이트로 좀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먼저. 그러니까 아니 길게 더 해요. 네, 길게 더 해요. 아니 이거 이 정도 간단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 오늘 메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좀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치고 나오시면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잖아. 네? 결론. 네네. 결론 뭐예요? 지켜보자잖아요. 네? 지켜보자. 이게 되게 긍정적인 아니지, 얘기 아니지 아니에요? 얘기했는데 쫄았고 들통 났고 그다음에 수습 구매를 가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아까 하이닉스 보편관세 확인되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오늘은 못 가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까 인사이트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5천 이하로 미국이 다시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제. 근데 올라가는 속도는 다르지.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가 1.3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2,500포인트를 회복하기 위해서 2,464 정도, 코스닥이 9포인트 올라서 1.3% 상승 704포인트. 네. 머리를 주말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밤송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 다운펌을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만 붙여달라 그랬는데 위에도 붙였구나. 위에도 해 드릴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랬더니 래퍼 BYC 아시죠? 나한테 BY를 들먹이더라고. 그 순간 동했구나. 퍼터리베요 빨리. 퍼터리베요. 얍 BY 있잖아요. 우리 때는 또 그 핫한 아이콘이었거든요. 그래서 BY요? 그러면은 순간. 한번 해볼까요? 했는데 딱 하고 나서 바로 후회했습니다. 예. 뭐 귀여운데요. 소 핥은 머리, 네, So 소가 cute. 이렇게 한번 핥은 머리, 네, 고맙습니다. 디자이너분은 죄가 없죠. 네, 그렇죠. 제 두상이 된 거죠. 제 머리가 된 거고. 퍼터리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느꼈습니다. BYC 진짜 잘생긴 거구나. 크게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머리 말씀을 하시길래 한번 해명을 해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주말 동안에 저도 이제 뉴스를 뭐 간간히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뭐냐면 뭐 보편관세에서 빠진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 좋은 건가 하다가 나중에는 보편관세에서는 빠지지만 결국은 IT나 이런 것들이 품목관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 반도체랑 의약품은 뭐 한 달이나 두 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맞아요. 그렇게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를 정리를 한번 싹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보노님 어떻습니까? 뭐 이거는 김정일 본부장님이 잘 정리해 오셨을 것 같긴 한데 예. 일단 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방향성은 더 격화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대신에 이거를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체면티를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거를 아까 이제 0%나 이렇게 뭐 무관세 하는 걸로 모든 걸 발표를 해버리면은 당장 이제 얘기 나오는 게 겁먹었구나 이거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약간 서서히 단계적으로 풀어주는 것처럼 하는 건데 또 일부 기사 내용을 보시면 반도체 관세 있잖아요. 그거 조사하는 데만 1년 넘게 걸린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단기간에 뭐 어떠한 결정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스탠스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니까 이제 뭐 좀 예민한 것들을 막 이렇게 제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보다는 스탠스가 더 강해지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과연 그 단계를 어느 정도로 트럼프가 또 자기 체면치를 하면서 끌고 갈 건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4일에 사실 별거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니까 집중을 해보는 건데
어쨌든 간에 사실 뭐 그 주말에 같이 얘기해도 되는 거를 굳이 하루 이틀 더 뒤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우리가 서서히 좀 풀려 나가는 뭔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마치 계획성 있게끔 진행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가 일단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저는 사실 길게 갈 것 같지 않다. 왜냐면 제가 여기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원소랑 조조 얘기했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미국이 곡창지대 넣고 해서 나쁘지가 않은데 굳이 자기 거 다 태워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드 데이터 좀 무너질 수 있고 하니까 뭐 그 부분에서 이제 액션을 취하긴 취하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이 이긴 거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를 조금 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가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그냥 요약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도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관세 관련해 가지고 주말에 나왔던 보편 관세에서 품목 관세로 한다 그랬다가 오늘 나오는 얘기까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애플을 살리자. 일단 쫄았다는 것이 국채 수익률이 4.5까지 지금 돼 있잖아요. 네. 일주 사이에 12%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채권하고 다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 상태에서 어찌할 방법이 없어 수습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것이 애플로 상징하는 아이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의 관세를 125에서 품목으로 가더라도 25 이상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관세를 100% 깎아주면은 주가 오르겠죠. 애플 올라가 다 올라가고. 근데 그걸 일단 노리고.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체면을 세워야 되니까 체면 세우는 그 프로세스는 필요하다고 좀 보여져요. 그 프로세스가 이번 주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진핑도 바로 액션을 못 해주는 이유가 뭐 이렇게 휘토리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에 동남아시아 순방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물 밑에서 러터닉이 됐던 저기 베센트가 됐던 저기 뭐 중국해 밑에서 이렇게 하고 좀 일주일 지나서 본격적으로 1분기 실적 시즌에 나오는 다음 주 넘어가면은 가이던스 못 주는데 네. 그 전에 뭔가 마무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스탠스가 좀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은 더 클리어해질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만약에 진폭이 나빠서 내려간다면은 바이오 뉴클리스로 접근하는 게 맞지요. 그게 맞는 게 제 판단이고요. 아마 그 국채 수익률이 진짜 4.56 이렇게 있으면은 아마 방법이 없을 겁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미국이 뭐 수구로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중요한 게 다 야근데 중국도 미국한테 우리 반도체 너네한테 수입하는 거 있잖아. 관세 120% 매기려고 했잖아요. 근데 슬쩍 대만에서 가져가는 거는 대만에 생산하는 건 미국산을 안 쳐줄게. 내가 그거는 관세 면제해 줄게.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거 보셨어요? 워낙 다른 뉴스가 그거 잘 안 보신 것 같은데. 중국이 미국한테? 네. 중국이 미국 반도체를 수입하는 게 있어요? 있죠. 뭐요? AMD, 엔비디아, 그 칩 이런 거. 완성품을 가져오는 거. 아니 반도체 칩, 관련 칩, 퀄컴 칩,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칩 이런 거 있는데 미국 생산 기지에서 하는 거는 100%인가 100몇십 프로 그대로 매기고 TSMC에서 하는 가져오는 거. 그거는 관세 없애준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안 그랬다니까요. 왜요? 그전에는 그냥 똑같이 때리는 거였어 중국도. 근데 그거를 낮춰주는 거를 금요일날 발표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사실은 이 발표하기 전에 애플의 관세 면제 가능성 애널리스트 리포트하면서 믿어볼까 하면서 주가 가지고 오른 거 하나랑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수입하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나뉘면서 네. 그 미국에 생산되는 거는 관세 그대로거든요.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건 많이 빠지고. 마이크론도 미국에 생산량이 좀 있으니까 네네네. 그렇고 빠지는데 엔비디아하고 AMD는 좀 셌고 퀄컴도 셌거든요. 퀄컴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극단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뭔가 좀 루프홀을 만들면서 좀 에스컬레이션, 디에스컬레이션 하려는 액션 비슷한 걸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싶었는데 오늘 트럼프가 또 슬쩍슬쩍 하면서 이렇게 막판까지 해서 이번 주는 아직 그게 남아 있지만은 방향은 이미 수습 국면으로 진입하려는 거 아니냐. 그 어느 중간, 그러니까 태풍으로 따지면 태풍의 중간 정도 후반은 아니더라도 중반 지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은 받았어요. 그게 제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요 지금 관세가 피크를 찍고 좀 수그러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네. 수혜 업종 혹은 여기가 많이 그동안 핍박을 받았었는데 오히려 지금 지켜봐야 되기는 하지만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섹터 뭐가 있어요? 반도체? 대표적으로 반도체. 대표적으로 반도체. 네. 네, 반도체. 이유는? 그 품목
이쪽 있는데 품목 관세로. 네, 품목이 쫙 있는데 거기 이제 반도체 또는 평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스마트폰, 무선 통신 기기, SSD 등 비휘발성 저장 장치, 뭐 LCD 모니터 등등등 반도체와 연관되어 있는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PC 서버. 네, PC 서버 이런 게. 네, 그래서 이거 제가 품목 안 그래도 물어볼 것 같아서 제가 코드 내용 정리하고 지금 켜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다음에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고는 노트북 서버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일단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딱 들어간 게 그쪽이라서. 오케이. 네.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그거를 계산한 거 보여줘야지 설명이 돼요.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니까. 이쯤에 삼성전자 설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네네. 네,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럼 일단은 네. 반도체로 꼽으시는 거고. 애플하고 삼성전자만 딱 두 개만 보여주면은 끝날 것 같아요. 애플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 애플이 최고가 4월 2일 주가, 제가 4월 2일 얘기하는 거는 이 무지막지한 관세가 하기 전이었습니다. 230불, 220불 했는데 4월 8일 날 조금만 꺼주실까요? 껐는데 무슨 아무것도 안 해요. 소리가 막 아니, 나는데? 소리 안 나요.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야? 제 소리 아닙니다. 아까 소리. 공청기. 아 밖에서 밖에서 떠드는 거구나. 조심하지 마시고.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자, 이거 펴볼게요. 페이지 네. 4페이지에 보시면은 애플이 4월 2일 날 우리가 2,500일 때입니다. 그때 4월 8일 날 무려 바닥이었어요. 23%. 그리고 금요일 날 4% 올라가서 요거 이 4월 2일 대비 11% 빠진 상태예요. 보면은 이론적으로 관세 영향을 받으면 30%까지 빠질 수 있었어요. 요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향 판매 중에서 애플도 아이폰을 미국에만 파는 게 아니고 딴 나라에 팔잖아요. 자기 나라에 파는 게 한 30%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생산 비중이 중국이 85%예요. 근데 이게 관세가 125%였어요. 인도는 15%, 26%고 이렇게 하면은 이걸 계산하잖아요. 그 임팩트가 이거 안 바꾸면은 32% 빠진 겁니다. 근데 주가는 23%밖에 안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바닥은 안 왔다라고 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날 4% 오르면서 11.5% 돼서 저는 관세 면제 가능성을 일부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 아까 요게 이 85% 생산되는 거 관세 125%가 제로가 되느냐 25%가 되느냐 이런 거 남은 거잖아요. 네네. 제로가 될 뻔하다가 25% 되니까 덜 올라갈 수 있지만 제로라고 가정하면 이게 제로 가정하면 저는 계산이 이렇습니다. 216불까지 바로 간다. 그러면은 이것이 4월 2일 날 주가 대비했을 때 한 3.5% 빠지는 거고 하락폭의 85%. 100%는 해모 못해요. 왜? 관세가 25%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한 10%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오늘 못 올라가면은 이 관세가 아직 안 끝났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면제 가능성을 미리 본 국민이 많기 때문에 10% 이상 못 올라가는 거죠. 10% 올라가면 215불 됐습니까? 이걸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계산해서 관세율 에버리지 하면 30%대 23%덜 빠졌네? 근데 미리 반영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삼성전자가 58,800원 했습니다. 같은 날 4월 2일 날 최저가가 53,000원이었고요. 4월 9일 날 조금 올라가서 오늘 지금 2주가 가고 있는데 하다가 이게 빠졌어요. 삼성은 좀 복잡한데요. 스마트폰에 의해서 애플하고 비슷한 효과 그것은 마이너스 2.6%입니다. 이거 이해되셨어요? 스마트폰에 의해서 마이너스 효과는 2.6%였어요. 그리고 반도체를 만약에 품목 관세를 25% 가정하면은 이게 1.7% 마이너스가 있고요. 스마트폰을 애플이건 삼성을 견드리면서 그쪽 때문에 세트 관세가 반대로 반도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또한 있습니다. 그게 한 4.3% 이게 더 커요. 토탈 하면은 약 10% 정도가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53,000원 밑에까지 갈 수 있다고 봤고 장중에 내려갔죠. 근데 근데 여기 9.9%까지 빠졌는데 이론적으로는 한 10% 빠질 수 있는 거 적당히 빠졌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4월 10일 날 56,500원 올라갔죠. 이때 뭐죠? 삼성은 애플하고 달리 중국 비중은 별로 없어요. 베트남에 생산하는 게 많아요. 근데 베트남에 대한 관세를 싹 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4월 10일 날 이미 이 마이너스 2.6%의 상당 부분 해당하는 베트남의 이슈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미리 오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게 중국인데 중국은 25%밖에 생산 안 하고 요 계산하면은 요거 빠지는 효과는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보편 관세를 빠져 보편 관세를 25% 합시다. 보편 관세 25% 하면은 이 평균 관세가 59%가 43%가 되고요.
그다음 반도체는 그대로고 그다음에 이 세트로 인한 효과 이런 거 하면 대충 이게 빠지는 게 얼마 빠지냐 요거 빼놓고 이게 한 3.5% 정도 빠지는 걸로 계산해야 돼요. 보편과세 만약 25%면 3.5% 빠진다. 어디서 58,800원에서 3.5% 빠지면은 그게 56,700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56,700원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편과세가 25% 낮잖아요. 그러면 더 올라가는 거 맞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건 계산적인 거고 그래서 반도체, 애플, 휴대폰 이런 게 수요가 되살아난다. 그러면 56,700원이 아니고 58,000원, 9,000원까지 갈 수 있겠지. 근데 그것까지 전에는 56,700원이 기본 관세에 25% 관세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중립이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말씀드리는 거 이거 시나리오인데 원래 그 25% 관세 보편 관세가 아니고 제로로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삼성전자 그러면 한 58,000원은 기본으로 시작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락폭에 85% 회복하고 수요가 붙으면은 58,800원. 하이닉스도 비슷한 식으로 하면 하이닉스는 휴대폰 없으니까 순수하게 없고 그 반도체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면은 너무 많이 빠졌다. 회복하면 19만 원대는 일단 시작하고 봐야 된다. 근데 센티가 안 좋으니까 거기까지 못 간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도움되시 시 바랍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면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내용을 반도체가 제로화 된다고 내가 얘기하진 않았지. 원래 시장에서 우려했던 거는 교포형 관세니까 자동차와 비슷하게 혹시 25%까지 될까라는 걱정을 미리 했던 거죠. 근데 품목관세로 빠지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 판목가서 뭘 모아뒀던 간에 평균적으로 자동차만큼 25% 매기느냐 걱정이 앞서서 53,000원까지 빠졌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근데 25%를 하더라도 휴대폰에서 관세가 125가 아니고 25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 쪽에. 네. 그러면 그 반도체에 플러스 간접적인 플러스도 있잖아요. 네. 반도체 직접 관세 때리는 거 말고 휴대폰에 대한 관세가 줄면서 그게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 효과 계산하면은 56,000원 후반, 57,000원 사이는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스타팅 포인트로 잡고 이제 반도체 관세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반도체 관세가 25% 낮으면은 더 빨리 치고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멈추는 궁금한 게 뭐냐면 뉴스도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바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미국이랑 중국이 결정하는 거 있어서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바뀌고 그리고 숫자도 시간 단위로 바뀌잖아요. 몇 퍼센트를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25%로 적어놨다가 아니다 사실은 26%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고 지금 반도체는 뭐 저기 상호에서 품목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제품에 전자제품들이 또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고 지금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보면 가이던스 얘기 아예 안 하는 데도 있다며요. 있죠. 우리가 관세 때문에 이거 가이던스 못 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센티가 이런데 이거를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계량적으로 계산하는 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맞아요.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 지금은 사실 센티의 시대지 펀더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계산한 그 값이 이게 어느 정도 유의미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넘버 가지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의미 없으면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애플 빠진 거에 50% 올라갔으니까 우리는 감으로 한 15% 올라갈까? 이렇게 하셔도 결과적으로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제 얘기는 의미는 없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나? 약간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수적인 건요. 관세가 25%가 아니고 50% 나오거나 보편 관세. 휴대폰이 125인데 50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마 오늘 지금 56,000원 간 거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그 계산은 그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면 안 좋게 되는 건 뭐냐면 1분기 실적이 좋았잖아요. 삼성 좋았죠. 다른 회사도 좋게 나오더라도 좋게 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관세 때문에 땡긴 거다 하면은 어느 순간 관세가 확정되는 순간에 그쵸? 수요가 미리 땡겼기 때문에 다음에 수요가 발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예상보다. 그러면 2분기 실적보다 좋아지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분 좋아서 관세 해결됐네 해서 주가가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덜 올라갈 수 있어. 왜냐하면 앞당겨서 수요가 풀린다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마치 코로나 때 앞당겨지는 것처럼. 그걸 누가 모르냐? 회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던스를 원래 안 준 회사 꽤 있었는데 이번에는 꽤 안 줄 수도 있다.
이 언서티티를 만약 보수로 본다면은 이 계산적인 것보다 생각보다 덜 가거나 그죠? 빠질 때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 언서티티는 시간이 가야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하락한 요인 그 큰 틀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게 토탈로 10%를 빠졌는데 각각의 우리가 이제 요소가 관세 자체를 전체를 뒤집을 수도 있고 품목으로 뒤집을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요인들로 이제 삼성전자의 마이너스의 가중치를 설정을 해놓고 그 요인들이 서고 될 때마다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할지를 체크하는 게 이 얘기의 핵심인 것 같은데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뭐 어떻게 관세적으로 이 체면 칠해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요인으로 떨어진 퍼센테이지를 가중치를 주고 그 요인이 소거될 때마다 이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반등이 나오겠구나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단기적으로 밑에서 잘 사신 분들이 어떠한 이슈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기에는 되게 좀 정리를 잘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도 53,000원을 예, 사신 분이 생각합니다. 있다. 53,000원에 예. 만약에 관세가 25% 확정됐다. 25% 확정됐어요. 그럼 센티가 좋아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1분기, 2분기 실적의 전망이 머티리얼이 올라가지 않으면 제가 무슨 단기적으로 58,000원 어느 시점이 또 프로핏 테이킹의 시점이 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너만 이해 못한 거다 이런 의견이 많네요. 죄송합니다. 네. 머리 엄청 똑똑한데. 머리와 함께 지금 모든 IQ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 저거 이해해 주세요. 아니, 그 머리를 손을 대면요 IQ가 마이너스 2% 됩니다. 이게 증명된 사례가 강아지들이 있어요. 미용할 때 스트레스 왜 받는지 알겠더라고. 난 머리 자르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은 적 처음. 강아지들이 그 미용 우울증 걸리거든요. 그 애견샵 갔다 오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 한 번만 보고 그 다음에 시황으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원달러 환율 지금 1,400 주말 동안에 1,420원대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1,410원대까지 찍었고 저기 4월 10일에는 1,416원까지도 갔었습니다. 물론 오늘 다시 새벽부터 좀 튀기는 했습니다. 1,427원인데 궁금한 거 오늘도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뭐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1,000억대 정도로 현물에서 팔고 있는데 환율이 좀 안정화되면은 우리한테 훨씬 더 좋을 것이고 외국인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기본적으로 기대를 좀 하는 면이 있는데 네. 사실 외국인이 뭐 최근 막 10거래일 만에 막 뭐 한 4조 정도 이렇게 뭐 팔아제끼고 막 이러는 걸 보면은 4조가 뭡니까? 더 팔았죠. 예. 팔아제끼는 거를 보면은 이게 환율이랑은 그렇게 크게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고 그때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되자마자 환율 뚝 떨어졌잖아요. 근데 원래는 관세가 그때 그 다음에 막 엄청 확대가 되지 않았으면은 환율은 그 선에서 머무르거나 아니면 좀 더 빠졌을 수도 있어요. 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더 강세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관세 이슈가 갑자기 엄청나게 부각이 됐고 빅스 지수 막 급등하고 전 세계적으로 폭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같이 올라갔다가 그 요인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그 가격대까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급은 사실 이제 뭐 약간 마진콜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한 자금을 회수를 해서 그걸 메우는 방향으로 좀 설명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세계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수급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환율을 해석을 해보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좀 계속 거슬린 건 N이에요. N이 계속 세지니까 벌써 143이거든요. 143. 그러면은 이제 또 140 정도 되면은 지금도 캐리 트레이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더 세지면 분명 그게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직격탄을 맞는 거는 기술주의이기 때문에 사실 관세 뉴스로 이런 캐리 트레이드 부분을 다 상쇄를 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정도의 그 수급이 이미 선제적으로 그때 이제 폭락이 나올 때 같이 반영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네. 아니라고 반영돼야 되는 건지 그 판단에 따라서 지금 투자에 대한 의견이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들면 저는 2,500이 되면 밑에서 산 거 다 팔 것 같아요. 네, 다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또 떨어질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은 더 베팅을 걸어야 되는 거죠. 이미 다 똑같이 맞았으니까.
그래서 그 판단을 근데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맞아요. 싶어서 요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 이렇게 쉽게 끝날까? 약간 싶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거 뭐냐? 뭐 하려고 그랬네. 그 시장 한 번만 볼게요. 김정일 본부장님이 좀 봐주신다면 크게 변한 건 없어요. 1% 정도인데요. 일단 약간 뭐 조금 힘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별로 움직이지 않으면 약간 1% 밑으로 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바이오는 쉬고 조방변에서 조선하고 방사는 오케이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유틸리티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일단 1%를 기준으로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환율이 더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오늘 더 내려가긴 좀 무리라고 보는 이유가 한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1.2%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12월 3일 계엄 발표하기 전날 우리가 1417이었거든요. 그럼 뭐 전국 안정되니까 1417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5개월 전보다 경제 성장률은 더 확실히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1410매까지 갈 수 있겠어요. 펀더멘털 측면에 우리 조치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정화된 정도로서는 이 정도가 뭐 베스트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상태이고 그거는 패시브 수급에 있어갖고 대형주에 대한 수급을 빨리 오게보다는 충분히 됐네. 만약 1410 이렇게 한다면 오늘부터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걸 본다는 것보다는 빨리 서두르지는 않겠다. 네. 이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AI 관련주, 특히나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꽤 많이 오르는데요. 솔트룩스가 20%, 이스트소프트가 15.6%, 이외에 나머지 종목들도 오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재명 예비 후보, 퓨리온. 이재명 후보라 그래야 되죠, 이제는. 네,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퓨리오사 AI 네. 또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 효과가 크죠.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솔트룩스도 뭐 오르고 있고. 네, 관련 좀 뭐 다점상이에요. 네, 다점 4x4, 뭐 비슷합니다. DSC 네. 인베스트먼트. 얘네들이 뭐 1등, 2등이거든. 2대 주주, 3대 주주, 협력한 회사들 뭐 이런 애들. 대선 주자 스케줄만 알아도 스케줄. 주식하겠다. 그렇죠. 근데 사실 요거는 대응을 못하는 게 퓨리오사를 방문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주말에 발표가 됐고 이건 선제적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 오늘 이거는 반응하기 어렵죠. 대신에 솔트룩스나 뭐 이제 이스트소프트 이런 거는 요번 주 목요일에 또 일정상으로는 정부에서 또 AI 관련된 또 정책 뭐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연결해 보면 좀 느낌이 괜찮을 수 있죠. 이건 뭐 요번 달 들어와선 계속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자는 제가 봤을 때는 기보유자 영역이고 후자는 약간 좀 눈치 빠르고 뭐 거래량 좀 잘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좀 잡아볼만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시가가 엄청 높게 뜨서 시작한 종목도 있지만 아닌 종목들도 있어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좀 잡긴 쉽지 않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오늘 6.3% 오르는데 요거는 특별한 이유가 하나 세세. 있을까요? 6%로네. 방사는 뭐 하나 시스템 최근에 뭐 수주도 잘 받기도 했고 글쎄요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슈가 부정적으로 볼 만한 게 그 유증권밖에 없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었다라는 것과 얘도 지금 최근에 단기간으로는 연기금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수급발도 좀 같이 영향이 있는 게 아닐까. 워낙 산업이 좋은 상황에서 연기금 수급이 강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떨어지고 나서 31,000원대부터 계속 들어오다가 지금 끌고 올라가고 있어서 그 수급발 영향이 좀 제일 큰 게 아닐까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하고 키 맞추기 캐치업이 이제 늦게 좀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특별히 이 회사를 위한 리포트가 나온 건 아니면 뉴스가 나온 건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다른 게 안 가는 건 아니죠. 다른 것도 센데 이게 좀 유일하게 강세가 좀 세서 그런 건데 다른 쪽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김민호 알겠습니다. 본인이 뭐 시장 관련해서 코멘트 있을까요? 종목들이나 뭐 섹터나? 뭐 일단은 확실히 그 제가 지난주에도 많이 강조를 드렸던 내용인데 이슈가 시장에 반영이 잘 되는 그 라인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상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셔도 괜찮은 시장이긴 합니다. 대신에 이슈를 잘 선택을 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매매를 못 하거나 우리가 완전 웅크리고 있어야 되거나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확실한 건 그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매매를 해도 괜찮은데 그거를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수랑 같이 믹스를 해서 좀 수익 관점으로 천천히 사실 이슈가 워낙 빠르게 바뀌니까 발맞춰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힘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너무 좋은 장이고 트레이딩 나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수급발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재미 보기에 너무 좋은 시장인 거죠. 기회는 많죠. 그걸 잡느냐 못 잡느냐는 자기 실력인 거고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괜찮은 시장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때가 제일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얘기가 피크를 치고 네. 그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긴가민가 이게 진짜 끝나는 거 맞나? 근데 뭐 이슈가 잘 반영이 되고 이슈대로 막 수급이 쏠려요. 이런 시장일 때가 저는 제일 좀 자산 증식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장인 것 같아서 본인의 성향에 맞게끔 잘 해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상승 종목수도 굉장히 많고 일단 상한가가 벌써 막 장 초반부터 4-5개씩 깔려 있다라는 네. 거는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딱 그 뭐 2200, 뭐 2300 이렇게 하락했을 때 포트폴리오 한번 싹 청소하신 분들은 오히려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그렇게 못하신 분들은 집 청소라도 하시라는 마음에 저희가 로봇 청소기랑 에어 서큘레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디아 건가요? 미디아 거 V12 올인원 로봇 청소기 저희가 49만 8천 원에 가지고 왔는데요. 본체 플러스 자동 청정 스테이션, 물걸레, 세척, 건조, 충전 요 시스템이 가능을 합니다. 5000 PA 고출력 흡입이고요. 고양이 이거 옆으로 간다. 띠립 물건이 있습니다. AI가 그냥 원래는 치고 가는데 저 인형 같은 거 던지면은 피해 가죠. 예,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올인원 로봇 청소기. AI 3D 듀얼 뷰 센서고요. 장애물 회피 자동 인식, 걸레 자동 세척, 건조, 위생 관리 탁월하고요. 먼지 자동 비움. 진짜 올인원. 롯데랑 GS 홈쇼핑 완판 모델이고요. 유튜브 인기 리뷰 엄청 많습니다. 무상 AS 1년 해드리고요. 다나와 기준의 최저가 확인 완료. 딱 100대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딴 데보다 어느 데보다 쌉니다. 49만 8천 원. 49만 8천 원이 너무 비싸다. 난 그 돈 없다 싶으시면 저희가 공 하나 빼드릴게요. 49,800원. 예산에 맞춘 제품입니다. 49만 8천 원이 아니라 49,800원짜리 올어라운드 스탠드 에어 서큘레이터 HNG SC505 본체랑 리모컨이 포함이고요. 이게 뭔데 근데 이게? 선풍기 같은 거 이게 위아래 상하좌우 막 다 돌아다니면서 공기 순환시켜 주는 거. 어떻게 키는데? 뒤고 버튼 있지 않아? 됐다. 리모컨도 있어요? 있죠. 이야, 좋다. 상하 좌우되고 이야, 좋네. 회전이 잘 되네. 막 손 날라가. 이렇게 와. 상하좌우도 이런 식으로 해서 바람 회전시키는 거예요. 뒤로도 넘어가나 본데? 거기까지인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돌면서 이게 바람을 순환시켜 주는 게 이제 서큘레이터. 요즘 진짜 잘 나온다. 그러게 말이에요. 좋아요. 블랙 에디션 디자인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기 49만 8천 원, 선풍기 에어 서큘레이터 49,800원. 근데 이게 확실히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니까 바람이 이렇게 오네. 돌아서. 맞아요. 순환되는 거. 이런 장점이 있군요. 이거 좋다. 세련된 블랙 에디션 디자인 올여름 시원하게 전국 무료 배송이고요. 여름철 필수 가전입니다. 이거 하나 사야겠다. 이거 너무 비싸고 저희 집은 7평이라서 이거 필요 없어요. 로봇이 답답해해. 로봇이 이거 그냥 지가 치우지 이러면서 답답해합니다. 삼성 제가 하고 에어 서큘레이터는 제가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링크 타고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4분이어가지고 아까 김장현 본부장님 인사이트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보노님 뉴스 해야 되면 짧게만 하고 안 해도 되면은 시장 좀만 더 보고 가죠. 그럼 일정
일정 좋죠. 일정, 예. 일정. 이번 주 일정인데 일단은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동남아 3개국을 방문을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히토류 이슈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미 히토류가 좀 움직이고 있어서 내용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오늘 되게 많아요. 또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좀 변화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에너지부 민간 국가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다가 주말 사이에 있었던 국제 회사 기구의 이런 환경 규제 관련된 이슈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또 기재부가 일자리 ETF를 개최를 하니까 요 이제 또 정책주 또 움직일 수가 있고요. 관세청에서 수출 데이터 나오고요. 뭐 미국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중국의 GDP 나오고요. 미국의 20년물 국채 있습니다. 최근에 10년물이랑 30년물 되게 잘 됐기 때문에 네. 20년물도 잘 될 것 같고요. 애틀란타 GDP 나오고 혹시나 뭐 이런 GDP 상으로 뭐 변동성이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파월의 발언이 있습니다. 요거 봐셔야 될 것 같고 목요일에 우리나라 금통이 있죠. 그리고 산업부 산업 AI 개최 있으니까 요 전후로 해서 아마 AI 소프트웨어 쪽은 한번 눌릴 수 있으니까 차익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럽도 금리 결정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애틀랜타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금요일에는 휴장이에요. 휴장들이 많아요. 미국, 독일, 영국, 홍콩, 프랑스. 또 휴장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부활절. 알래스카. 뭐라고? 부활절. 부활절. 월요일도 이스터. 월요일 쉬는 데도 많아요. 이스터 홀리데이. 이스터 할리데이.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다가 이제 알래스카 주지사니까 아마 월화수목에 좀 뭔가 승부를 봐놓고 그렇지. 부활절에 편안하게 좀 달걀 먹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전날 부활해야지. 부활절인데. 예. 알겠습니다. 기업들 실적 골드만삭스부터 해가지고 지난주에 좀 발표했어요. 네. 있었네요. 금융주 실적이 있었나 보네요. 네, JP 금요일에. 모건. JP 모건 잘 나왔어. 뭐 저기 뭐냐. 다 까먹었네. 블랙락도 블랙락, 모건 스탠리 됐나? 하여튼 뭐 몇 개 있었어요. 예. 넷플릭스도 있고요. GDP 중국 미국 거 또 중요할 것 같고 그렇네요. 목금 들어갈수록 조금 지지부진할 것 같고. 근데 목요일 날은 중요한 게 있죠. 17, 목요일? 17일 날. 뭐요? 우리나라 금통위 금통이. TSM 실적 풀리 발표되고 22 맞아요. 금리도 22 금리도 17일 날 목요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7분이어가지고 두 분, 오늘 장 마감까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전략이 있었으면 좋겠다.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김정일 본부장님.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0.5% 이내로만 상승에 그친다면은 네. 그거는 우리는 거의 반영을 안 한 거니까 그때는 바이오니크니스를 잘 골고루 섞어서 반도체만 이렇게 하지 말고 조선방산도 눌리고 그쵸, 있으니까 심지어 오해 말씀드렸는데 화장품 같은 건 실적이 나쁘지 않대요. 부합 정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해 말씀드릴 텐데 뭐 그런 것도 잘 보셔가지고 다시 결국은 back to the square one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긴 하네. 1.1~2% 상승하지 않았는데 그게 안 되네. 좀 아쉽습니다. 번호님. 네, 뭐 저는 똑같습니다. 일단은 밑에서 준 물량은 2,500 이상에서는 좀 분할 매도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예. 뭐 사실상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딩 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대신에 트레이딩을 하지 않으시는 성향인데 트레이딩을 하실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산업군들 잘 믹스하셔가지고 그냥 사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지수가 또 단기간에 꽤 올라왔잖아요. 저점 대비했을 때는 그래서 뭐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구간만 잘 설정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수급이 좀 더 들어오는지 그런 예.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지금부터는 좀 마음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이제 뜻입니까? 편안하게. 그러니까 뭐 어차피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확률이 높아서 이제 떨어져도 뭐 우리가 이때까지 봤었던 그 수치 안에서 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충분히 그 스트레스 지수가 경험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방은 있는 거고 대신에 또 상방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상방이 그렇게 높을 거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물론 기간을 길게 보시면은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엄청 크게 아웃퍼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위든 아래든 어차피 고만고만하다.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변동성을 노려야겠죠. 그래서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성향이 안 맞으시면 그냥 시간을 태우시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편안하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결론으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힘이 빠지고 있어서 0.7% 2450 정도고요. 코스닥이 1.1% 703 정도입니다. 자, 이제 마감까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혜경님께서 이혜경님께서 요거 선풍기 소음 정도를 좀 알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들립니까? 안 들리죠? 여기서 안 들려. 여기서 안 들려. 흡사 나비가 날아가는 정도의 소음? 그 정도? 나비가 조그만 나비. 나비가 어떻게 나? 아니, 큰 나비 큰 나비도 나비 소리 나요? 와 나비 소음 엄청 크죠. 그래요? 이렇게. 뭔 소리야? 벌 아니에요. 그래요? 어쨌든 나비 소리 정도, 나비 나는 소리 정도. 거의 안 들려요. 아니, 예. 그막 시끄럽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노르웨이 숲님께서 서큘레이터 구매했습니다. 3%와트의 첫 구매인데 기대가 되네요. 말씀하셔가지고 요거는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서큘레이터 그 정도 괜찮아요. 저희 집에 위아래로 있는데, 되는 게 굉장히 좋네. 리모컨도 이렇게 리모컨도 드리고. 가성비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이거 리모컨 손으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알죠? 누워서 발로 눌러야 되는 거. 네. 그게 원래 국룰입니다. 발로 눌러주세요. 엄지발가락으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까지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또 항상 이게 분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10시, 11시, 2시에 수급 변동을 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따가 3시 20분에 민트와 함께 오늘 또 명박대전이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내야 되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